이제 한국 방위비 협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 7일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이렇게 회담을 했죠. 일본이 트럼프에게 약 1조 달러, 1456조 원의 선물을 했는데요. 기존 대비 대미 투자 규모를 25% 증액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미국산 LNG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027년까지 방위비 2배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이렇게 일본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4년과 함께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실 일본도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그런 분석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는데 첫 단추를 잘 깨매는 것도 중요하죠. 트럼프 관세 정책은 협상용이든 아니든 현재 미국 부채도 역대급이고 트럼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 실제 투자가 얼마 이루어졌다. 그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보다 보복 관세다 뭐다 서로 기싸움하지 않고 빠르게 일본처럼 트럼프 팀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위비 증액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닌 일본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처세술 대단합니다. 일단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업체 US 스틸 인수는 불발됐지만 인수 대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앞으로 투자가 지분 확보라든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국이 AI와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이미 트럼프가 AI 인프라 투자를 1월 23일 날 발표했었죠.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합작사를 설립하고 향후 4년간 약 5천억 달러, 환화로 718조 원이죠.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합작투자 회장직을 역임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AI 기술 격차에 따라서 나라 운명도 좌지우지 될 텐데 세계 1등 미국과 군사협력, 제조, 에너지 투자 등 이렇게 일본이 협력한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한국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이제 곧 방위비 언급까지 있을 텐데요. 한국 방위비도 일본처럼 2배로 증액해야 될까요? 알아가보죠. 렛츠고! 일단 2월 5일에 발표된 미국 12월 무역 적자가 984억 달러, 3년 만에 최대 적자고요,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가 더욱 부각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관세를 부과해야 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서 유가도 다운시키고 결국 금리 인하 압박 명분도 만들려고 하겠죠. 현재 미국의 무역 적자가 3년 만에 최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렇게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국에 한국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8월까지 집계된 것이지만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 무역 적자인 마당에 관세 압박 타깃은 100%고요. 지금 한국 GDP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데 미국 GDP 수준에 맞춰서 방위비 인상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계속 불렀죠. 일본이 선제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발표한 만큼 한국에도 비슷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무역 적자고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서 안 그래도 관세 부과든 방위비든 불안한 상황에서 또 여기 강력하게 명분을 준 사건이 있죠. 바로 45년 만에 일어난 12월 3일 계엄령입니다. 계엄령 당시에 미 백악관은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 당시에 이란도 미사일 쏘기 전에 미국에 통보했는데 주한 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국에서 비상계엄령 전에 미국에 통보도 하지 않았고 얼마나 후한무치한 상황입니까?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고 전세계의 나라 망신이었고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방위비를 엄청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명분을 줬으니까요. 약간 잊혀져 가고 있는데 비상계엄 당시에 미국이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고 이 당시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군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인해서 미국을 미스리딩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 군인들이 미국에 주둔해 있는데 미국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고 계엄령 선포했다면 이게 용서될 수 있는 이유입니까? 미국 국민인 미군이 주둔해 있고 동맹국인데도 사전 연락도 안 주고 외교 수장조차 연락도 안 되고요. 미군 대사가 이때 상당한 불만감을 토로했었고요. 미군 철수를 얘기하면서 방위비 증액할 명분을 확실히 줬죠. 트럼프는 미국 자국주의이기 때문에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 이러면서 방위비 요구할 명분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와의 고위급 회담은 거의 패싱되었고요. 패싱 우려를 덜었다는 건 거짓입니다. 현재 미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겨우 한미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또 패싱될 뻔했고요. 그냥 얼굴 비춘 것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소득도 없고요. 오히려 중국 견제에 대해서 미국이 더 요구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관세, 반도체법 등 협상해야 될 게 많은데 트럼프는 바쁘고요. 권한대행은 힘이 없고 트럼프가 권한대행을 상대를 안 하죠. 트럼프는 원래 죽은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2016년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죽은 정부와 대화하지 않았고요. 세계 정상 리더들이 백악관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할 사람도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트럼프 1기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도 전화통화를 했지만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한미 정상 간의 의사결정은 미뤄졌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 한미 정상 외교가 이뤄졌고요. 국내 정치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한국은 계속 패싱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민간경제사절단이 19일날 첫 미국행을 갔고요.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가들이 갔습니다.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에너지 등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그리고 조선 협력, 그리고 자동차 제조시설 투자, 반도체 수출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서 관세를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관세는 피하겠지만 고임금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내수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수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논의해봤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뒤집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일단은 형식상으로 최대한 로비하러 가는 거죠. 자, 한국의 GDP와 일본의 GDP를 보면서 방위비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본 2024년 기준 방위비 예산이 GDP 대비 1.6%였고요. 27년까지 2배 증액이니까 약 3%까지 오를 수 있고요. 일본의 올해 방위비 예산이 8조 엔입니다. 약 76조 원이고요. 27년에는 95조 원 돌파 예상되고요. 그럼 한국을 볼게요. 한국은 2024년 기준 GDP의 2.8% 수준으로 국방비를 69조 원가량 지출했습니다. 올해 한국 방위비 예산이 GDP 대비 2.5% 수준으로 약 60조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얘기한 대로 GDP의 3.5% 수준까지 올리려면 60조가 아니라 약 85조 원이 되니까 여기서 20조 원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부동산 부양하느라 몰빵하고 있고요. 거기다 불법 비상계엄령 후폭풍도 지속되고 있고 정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정책들도 보면 안전진단 없이 30년 되면 무조건 재건축, 그리고 잠실, 삼성, 대치동, 청담동 등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또 지방에 미분양된 물량들을 정부가 사들이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수출도 안 되는 부동산만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몰빵하게 되면 미래 세대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출산율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튼 현재 국가 수정도 부재한 상황이고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국이고 그리고 무정부 상태고 계엄령 당시 사전 보고도 없이 전화도 안 받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을 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할 수 있는 명분이 100%입니다. 과연 한국은 괜찮을까요? 심히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